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검사 우대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되면서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설립한 이래 처음 내정된 검사 출신 원장. 이에 앞서서 국정원 기조실장도 그렇고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또 대통령실의 주요 비서관들 유독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 있는 인물들 비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사 우대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용어입니다. 검사가 3,000명이 넘잖아요. 예. 그중에 윤석열 사단 우대 이 표현은 맞는데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2,900여 명의 검사들은 엄청난 허탈감과 좌절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걸 느낌표로 딱 해서 윤석열 사단 우대라고 모집 공고를 내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고에 임하지 않죠.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 금방 말씀 주셨듯이 특정한 이 직역의 검사를 우대하는 것도 자주 중요하는 것도 대단히 큰 국민적 우려가 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러저러한 인연을 얽힌 사람들이 집중 등용되는 것은 그 인사가 가지고 있는 파격성과 발탁 인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의외성과 참진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을 흐려버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복현 금감원장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가 한편으로 있더라고요. 금융 권력은 역시 너무나 내부가 좀 자기들끼리 얽힌 관행과 구현, 인연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혁신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 범죄 전문가로서 뭔가 그런 과거의 연대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들이 강조되는 건 좋은데 예. 특정 직역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가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파격성조차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파격성과 참심성 그리고 금융권 내에 기존의 관행과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적임이다 이렇게 평가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들이 예. 강한 거죠. 제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별명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요. 법무부 차관 이노공, 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장 검사였네요. 복두규 대통령 인사기획비서관, 이원모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주진우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 이시원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네.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너무 깁니다. 이완규 아니 왜냐하면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인사를 임용을 하셨기 예, 그걸 때문에 다 얽을 국민들이 필요는 없지 아셔야 않습니까? 되잖아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보훈처장, 이상민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충암고 서울대 후배인 거죠. 행안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강수징 임명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부담이 되는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공정거래위원장 유력 이렇게 또 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우리나라의 인재가 참 많은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전문가들 내에도 인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검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임명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들 내에서도 대다수 고생하고 헌신하는 형사부 공판부 이런 인사들은 아예 등용해서 제외해버린 채 특수부 중심의 그리고 과거 본인과 일했던 사람들의 인연 중심의 발탁 인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그리고 우려스럽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의 인사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거에 또 민변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던 것을 또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서서 뭐 여성 관련된 인사가 적다라고 하니까 또
곧바로 또 등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일단 기동민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론과 함께 네. 앞으로 또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변 변호사가 굉장히 수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민변은 정치 이념적으로 뭉친 변호사들인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청와대라든지 또 그 법무부라든지 굉장히 우대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한쪽 시각으로 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대통령도 이 검사를 우대한다. 검사가 좀 많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자 이복현 이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대통령이 말하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채용한 것은 것은 맞다 이런 차원이고요. 뭐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서 그 공인회계사 CPA도 합격했고 또 사업시험도 합격해가지고 검찰 내에서는 완전히 경제금융통 수사였거든요. 또 옛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분식회계 이런 것도 다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인물이다. 그와 어울려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이 1999년 발족한 이후 14명이 있었습니다. 13명이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한 명만 딴 출신이었고요. 전부 관료 출신이 됐는데 이렇게 검사 출신도 한번 새로운 그렇게 동종교배가 아닌 다른 이종교배로 한번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김기식 원장이 여기에 들어왔었는데 김기식 원장은 여기에 뭐 어떤 회계의 전공, 금융 전공도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참여연대 했고, 예. 시민단체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검사를 한번 이 금융감독원장에 한번 하고 싶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금융사들의 어떤 준법 경영 그리고 또 금융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익 보호 이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인지는 저희들은 제대로 된 인사라고 판단하지만은 거기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재적소라고 윤 대통령이 표현한 그게 인물은 또 이복현 맞다. 원장을 예. 지칭한 것이 아닌가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이 검수완박 이른바 이 사태에서 이 이복현 내정자가 가장 먼저 검사 중에서 옷을 벗었고 네네. 그리고 그게 불과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이 됐다. 네네. 이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편치 않은 심경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일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을 했기라고 그게 연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원장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그 정의의 어떤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3년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검사로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 당대표께서 이랬습니다. 7인의 정의로운 검사 중에 한 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그런 차원에서 평소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수완박 검사로서 뭐 치욕스러울 수 있고 의견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알리바이성, 도피성으로 보여요. 현직 언론인들이 곧바로 정치권에 영입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반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죠. 그리고 우리도 그랬던 측면들이 있어서 예. 호된 비판을 받았고요. 현직 언론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직에서 그냥 시원하게 가시지 그런 알리바이들 뭐하러 만드는지 네. 그렇게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그래 능력 있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오명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충분히 듣고 있다.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박성준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듣고 있으면 개전의 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내각에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바꿨잖아요. 그건 책임 정치 차원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내놓은 상품이 진짜 우량 상품인지 불량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국민적 평가는 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또 박성중 의원 계시니까 너무 또 막 몰아붙일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나 많은 국가 권력 요직에 독점적으로 기용되고 있다라는 비판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요.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참고로 거고요. 민변하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민변 출신들이 많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우리도 생각해요. 따르지는 그런데 않겠습니다. 민변은 국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권과 노동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집단의 대표자들을 발탁한 것이고요. 그것이 다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상대방의 흠집 속에 찾는 것 옳지 않아요. 새로운 정부잖아요. 공정과 상식 원칙을 앞세웠던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민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내 앞에서 시위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간단히, 전직 대통령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 옳다. 예, 간단히 이렇게 좀 합시다. 말씀 주시는 거 저희들도 우려, 비겁합니다. 자, 저희들도 우려 충분히 알고 있고요. 대통령도 우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초기 바꾸세요. 인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YS와 DJ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대통령 되고 나서 초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같이 정치 운동했던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또 대통령의 인사 폭이 지금까지는 검찰총장, 검찰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또 평소에 접촉했던 사람이 폭이 잡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점차 넓어지고 예. 그 기대를 해도 제가 충분하다 이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YS DJ 말씀 주셨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같이 정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한 측면들도 있지만 DJ와 YS를 동렬에 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을 답답합니다. 중용하고 내각의 네. 절반 이상을 경제 관료들 예. 절반 이상을 자민련에 할애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바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했던 정치와 무관한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러려면 그런 무관한 분들이 갖는 상징성과 또 참신함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박성중 의원님 같은 국민의힘에 노련하고 경륜 있는 분들이 서포트하는 게 맞는데 핵관도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인사들조차도 들러리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극히 우려스러워서 걱정돼서 드리는 예. 말씀이니까요. 저희들 국민의힘 관계자들 너무 또, 역성만 들지 마시고 국민의 관계자들 국민의 또 목소리를 좀 들으시죠.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우리 내부의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두 번째 주제어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은 조용한데 이 양산의 평산마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저 앞에 시위로 그야말로 연일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일부는 좀 도를 넘는 행태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이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집어넣은 집시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으로 좀 막아보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저에서 벌어진 시위를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가 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강제할 근거가 없다라는 또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이 사주로 내려간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 사이 여러 어떤 보수단체 시위라든지 뭐 여러 단체 시위, 보수단체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 측근 또 그쪽의 비서실 관계자 이런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된다. 또 비서실 쪽에서는 살인, 방화, 협박, 또 명예훼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2017년도에 한번 그걸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은 그때는 GXX 그런 막말씨가 4개월째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당시는 그 민주당의 출신 뭐 민모 씨, 박모 씨 국회의원이 가서 뭐 시위를 또 같이 그것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를 잡자 특공대 네. 또 이명박 심판 국민 뭐 운동본부 이렇게 해가 1인 시 단식 운동 그다음에 촛불 집회 그 아울러서 GXS 나와라 욕설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행진 네. 이렇게 해도 경찰이 그렇게 제지나 또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예, 그렇게 그보다 더 심했다. 네. 더 심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어느 정도 조치는 여야가 공이 뭐 예를 들어서 집시법에 대한 어떤 여러 좋은 방향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양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격을 극히 모독한다든지 또 여러 어떤 사생활의 어떤 굉장히 그걸 침해한다든지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그 거주 지역은 65데시벨, 그다음 기타 지역은 75데시벨입니다. 그것도 1일 3회 최고 안 올라가면 관계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해서 평소에는 쫙 낮게 하다가 하루에 세 번만 안 올라가면 되니까 그때만 집중적으로 세게 하고 또 낮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빠져나가고 꼼수를 부리고 꼼수를 있군요. 부리고 또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기기를 차에다 설치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나오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사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저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어떤 본사라든지 대기업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의 문제도 좀 더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선진국의 어떤 집시법 기준을 같이 같이 연구해서 좀 더 나은 집시법으로 해가지고 개선시킬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 전 대통령이 됐든 뭐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든 전직 대통령 사저에 가서 이런 집회가 게다가 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절대로 그것은 진영을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도 보복 시위하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정치는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고 후진적인 행태가 있고 정치인들 전라도 말로 물자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있는 사회잖아요. 예.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경제를 선도하고 예전에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양극단의 모습이다. 전혀 동의받을 수 없는 모습이다. 저렇게 나서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개인적인 돈벌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이 극단적인 분들의 어떤 이념과 상징으로 심볼라이즈가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박성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점잖게 나무래 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니들 이랬지 않느냐. 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방식의 변화라든지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춰진 측면들이 있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였다면 대단히 잘못된 형태입니다. 대통령은 법에 의해서 단죄받을 수는 있지만 저런 형태로 4천만, 5천만 국민의 대표였던 분들을 저런 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건 좌우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된 품격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정말 잘못된 망동적 형태입니다. 준혈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다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저는 하나의 첩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이 정부가 법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고 해서 법이 모든 것이 우선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역시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여야 공이 뭔가 지혜를 짜놔야겠지만 성숙한 국민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으로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죄를 내려주셔야 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너무 법법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에 당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시고 퇴임하신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도 퇴임한 대통령 가운데 45%의 마지막까지 국정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양분되고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는 증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욕들을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대통령 역시 아무리 정치를 잘하셔도 예. 이런 모습을 방치한다면 똑같은 이 불행한 운명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저런 잘못된 행태를 막아설 수 있는 분들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폭넓게 대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법 하시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고 본인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만약에 이걸 뭐 제어를 한다든지 하면은 야당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난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의 기준, 시행령의 기준을 만들어서 예, 예. 적절하게 그걸 지키게 한다면 그게 좋은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단순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문제만 아니라 사드 사건, 음식도 배달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어떤 민노총의 어떤 그 시위, 집단 시위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할 말은 많거든요. 네, 예. 그러나 뭐 똑같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어떤 법을 만들어서 네.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네. 국격을 세웠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요, 그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적해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고 상대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특정 진영에 속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이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고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 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네. 한다면 지적을 해야 돼요. 저도 공감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야 공이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하고 품격을 생각해서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법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예. 거죠. 예, 모쪼록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뭐 찬성 반대로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